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네. 브라이언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DJ JJ EJ입니다.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네, 소식을 듣자니 이번에 아이슬란드 곧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이슬란드로 떠나고요. 벌써 도시 아니 국가 이름에 네. 그 아이스가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그 아이시한 얼마나 아이슬란드가 그 아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거기는 얼음이 엄청 많죠. 얼음 많다는 건 엄청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촬영하는 오늘도 지금 폭염주의보인데 네. 일단 부럽습니다. 어떻게 네. 아이슬란드만 가시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를 가기 전에 그 네덜란드를 거치고요. 암스테르담 가시고, 그리고 그 노르웨이를 거치는데 그 어허. 거치는 이유가 제 의도가 아니라 할인항공권을 샀기 때문에 많이 할인이 돼요? 네,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시는 게 뭐 여기저기 들리시면 좋죠 뭐. 그렇습니다. 스토버버를 해서 노르웨이도 좀 보고 베르겐도 보고 네. 또 아이슬란드의 그 수도인 레이캬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유럽입니까? 네 유럽입니다. 오늘 유럽인가요?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돌아다녀서 네.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유럽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정말 통일 독일의 수도인 그 베를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베를린이요? 네. 오, 다시 한번 유럽으로 가는데 베를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사실 저는 베를린 장벽 그렇습니다. 축구팀 헤르타 베를린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대단히 많이 아시는 거고요. 두 개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1989년도에 그 베를린 그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TV로 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정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 통일을 맞은 독일 시민들이 나와서 막 깃발 흔들고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느낌이 네.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렇습니다. 베를린은 역사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대, 뭐 중세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 13세기 한 후반부터 네. 근대까지의 역사만을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세기부터 하면은 오늘 안에 할 수는 있습니까? 뭐 듬성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베를린의 역사 한번 읊어주시죠. 네. 근데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뜻은 베를린의 도시의 뜻은 아시나요? 그렇죠. 그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이름들이 다 뜻이 있긴 하구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 했는데 베를린 뜻이 뭡니까, 근데? 네, 그 유럽의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뜻이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마드리드 편에서 마드리드도 물의 원천을 의미하는 마헤릿이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랍어였죠, 맞아요, 맞아요. 네. 베를린도 역시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기원이 있고요. 근데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의 발음이고요. 현지에 가면 벌린 아니면 베얼린이라는 이런 발음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R자를 이렇게 이런 를 이런 발음으로 넣어서 베를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 베얼린, 뭐 벌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베를린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이라고. 예, 우리는 이제 베를린이라고 진짜요? 하는데, 예, 오. 베를린 하는데, 베얼린 이렇게 발음을 하고, 네. 독일 사람들이 얘기할 땐 거의 뭐 베를린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곰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이 곰 사냥꾼이 곰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 총으로 딱 쏘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새끼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끼곰들이 이거 몇 마리가 마음에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방아쇠를 당겨서 쏴버리면 그 곰이 죽겠죠. 네. 그럼 새끼마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냥꾼이 마음이 좀 여려웠던 모양입니다. 착한 사냥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쏘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다음에 잡지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끼곰을 그 독일 말로 베얼라인이라고 해요. 베얼라인. 베얼라인. 그 네. 베얼라인이 그 베를린이 된 것이다. 베얼라인 하다가 벌린 우리 발음으로는 베를린이 됐다라는 요런 설이 하나 있고요. 설이죠. 예, 설입니다. 설. 사실 그 곰을 안 죽였는데 그 네. 새끼곰들이 옆에 있어서 이게 베를린이 됐다는 거는 이게 끼워 맞힌 것 같은 느낌이 네. 또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네. 베를린의 상징이 도시의 상징이 또 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설은 뭐냐 그러면 이 베를린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 뭐 러시안계가 되겠죠. 슬라브족의 언어로 요 습지를 뜻하는 베를에서 유래가 됐다. 이 슬라브 말로 요 베를이라고 하는 것이 습지를 뜻합니다. 실제로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그 습지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섬도 있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박물관 섬이 나오는데 이 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곰 사냥에서 유래가 됐던지 아니면 요 슬라브족의 언어로 베를에서 나왔든지 어쨌든 요 베를린이라고 하는 요 도시의 이름도 이런 기원이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도시마다 설이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뭐 곰이면은 뭐 괜찮네요. 사실 뭐 용이 또 나왔으면 에라이 또 용 나오네 내가 이럴 텐데. 네.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지방으로 촬영하는데 거기도 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방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양에도 용이 나오고 뭐 동양에도 용이 나오고 항상 용이 나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3세기의 그 베를린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슈프레 강이라고 있습니다. 한 398km 정도 되는 긴 강인데 요 슈프레 강을 터전으로 삼은 그 상인과 어부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촌락이었어요. 그런데 13세기에 적을 이렇게 맡기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쾰른은 우리가 쾰른 대성당 그 쾰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 스펠링이 다른데요. 발음은 비슷한데 그건 이제 약간 쾌연, 약간 그런 발음이고 요거는 이제 쾰른 그런 발음인데 다른 곳이 있구나. 네, 한국의 표기법으로는 그냥 그것도 쾰른이고 이것도 쾰른인데요. 그래서 그 쾰른 대성당이 있는 그 쾰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그 쾰른과 연합을 하면서 적군을 막으면서 이렇게 베를린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베를린이 크게 발전한 시기가 바로 17세기입니다. 요 17세기에 당시 베를린을 수도로 삼은 그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있었는데 요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크게 융성하면서 베를린이 이제 계속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죠. 공국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요 공국은 뭐냐 그러면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신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무슨 네. 공작이나 뭐 백작이나 자작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그런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 이런 신하들이 왕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 이 유럽의 그 귀족의 순위, 그 자기의 순위를 좀 알아보고 갈까요? 백작, 공작 이런 게 네. 어떤 게 높은지? 예. 네.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다 작작작작으로 끝나는데 뭐가 제일 높으실 것 같을 때요? 백작? 아닙니다. 제일 높은 곳 백보다 공보다 백이 크니까 백작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일 높은 그 귀족의 순위는 그 공작입니다. 공작이 제일 예, 높아요? 영어로 듀크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작 다음에 자기가 이제 후작. 후작. 예, 마르키스라고 하죠. 후작이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백작. 우리가 많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나왔던 백작입니다. 이게 삼순위. 예, 영어로 얼이라고 하고요. 백작 다음에 자작, 비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 자작이 있고요. 자작 다음에 이제 베런이라고 하는 남작이 있습니다. 남작. 제가 이거 막 공부할 때는 공후 백자남 이런 식으로 좀 외웠거든요. 공후 백자남. 공후 청자남이 아니고 백자남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잠깐 3,000% 빠졌는데요. 네.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이게 크게 융성하면서 베를린이 성장을 했고 또 1701년에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그 프로이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동유럽의 지배자였던 이 프로이센과 합쳐져서 더 거대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센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중상주의 정책을 펴서 엄청난 강대국이 됐는데 뭐 순식간에 유럽의 맹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과 프로이센이 합쳐져서 만든 이 왕국의 명실공히 수도였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더 말씀을 17세기 드리면 이후에. 뭐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쭉쭉 가셔야죠. 예. 이거 짧습니다. 베를린 역사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866년도에 이제 우리말로는 보호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전쟁인데 대독일주의를 표방했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그리고 소독일주의를 주창했던 이 프로이센 왕국이 싸운 것이 바로 보호전쟁,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프로이센. 예, 당연히 프로이센이 네. 이겼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기 베를린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겠죠. 예. 프로이센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의 동유럽의 실질적인 실권을 갖게 되는 그런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프랑스와의 전쟁마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은 계속 셌구나. 예, 네. 계속 셌습니다. 괜히 독일 병정이 아니죠. 독일 네. 독일 독일 축구팀을 뭐라 그러죠? 2002년에는 녹슨 전차라고 있었습니다. 네, 녹슨 전차. 예, 노장들이 많아가지고 네. 전 녹슨 전차가 너무 내리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독일 전차 군단이라고 하나요? 네, 전차군단이 근데 예. 녹슨 전차였는데 준우승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 전차 군단이라는 말이 네.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파리 함락을 시켜버리고 또 프로이센 왕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렐름 1세. 비렐름 1세. 우리가 뭐 비렐름 뭐 여러 가지 뭐 카이저 뭐 이런 많이 프리들이 네. 나오죠. 비렐름 1세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네. 황제 즉위식을 갖고요. 예. 그 독일 제국을 엠파이어를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베를린은 정말 명실공히한 독일 왕국이 아니라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죠. 드디어 졌습니다. 예, 졌으니까 그때 독일 제국이 해체가 됐고요. 그때가 1918년입니다. 그래서 1918년부터 1919년부터 1933년까지는 그 유명 바이마르 헌법으로 유명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바이마르가 도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정말 그 헌법의 효시죠. 정말 민주사회의 헌법의 효시기 때문에 바이마르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섰고요. 또 나치가 그 이후에 무시무시한 나치가 집권을 했죠. 이제 때가 됐군요. 예, 1933년부터 1945년도까지 나치가 지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베를린은 이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누가 이겼죠? 졌죠. 예, 그 나치가 졌습니다. 아돌프 네. 히틀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이 엄청나게 공습을 함으로써 막 폭탄 투여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많은 걸 약탈해 많은 가고, 피해가 있었겠네요. 예, 연합군도 많은 뭐 유물을 또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은 후에 복구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됐죠? 독일이 분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됐고 뭐 잘 아시겠지만 동베를린은 누가 했죠? 네, 아무래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이겠죠. 네, 소련군이 진주를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냉전이 심화되면서 그 동독에 의해서 그 무시무시한 45km에 달하는 그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베를린 장군이 그렇게 예, 베를린 그렇게 큰지 몰랐네. 장벽이 45km, 거의 40km가 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독일 민족이 정말 그 서독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서독 사람들이 구애하고 노력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왕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1990년도에 그 진짜 위대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베를린이. 제가 태어난 해 아닙니까? 그때 1990년. 네. 이때 이렇게 통일을 이뤘죠. 그때 못 보셨겠군요. 당연히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뭐 그때 태어났는데요. 네. 아니, 저는 봤는데. 그 축구도 서독 동독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독이 거의 잘했고 네. 동독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동독이 90년도는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갔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90년 몇 월쯤입니까? 90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때는 서독이 나갔습니다. 서독으로 나갔고 예, 서독으로 94년부터 나갔습니다. 독일로 나갔고 그때 우리랑 붙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골도 넣고 막 그랬죠. 네, 3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예, 네. 그 정말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 서정원 선수가 넣었었나요? 서정원 선수는 스페인전에서 도전골 넣었고 네.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홍명보 선수랑 황선홍 선수가 네. 황선홍 선수 첫 골, 홍명보 선수 두 번째 골. 그때 기억이 저는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JJ는 뭐 흐릿하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네, 저는 애기 때라. 네. 근데 국기가 달랐나요? 네, 국기가 달랐습니다. 예, 국기가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같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무늬가 완전히 달랐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바탕은 같고 그 안에 뭐가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거구나. 동독 국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완전히 다른 체제였고요. 네. 완전 이국가였고요.
그래서 그 슬픈 역사를 이렇게 극복을 하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도 네. 남한과 북한도 이렇게 통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북한 편 한번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북한 편 한번 찍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 냉면이 제일 맛있나? 냉면집 가서 먹방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그날이 주기 전에 우리가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그 나치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치. 우리가 뭐 맨날 나치 하는데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뜻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치즘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또 반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없고요. 국가가 모든 것을 조작하는 거고요. 네. 또 가장 나쁜 거, 그 백색 인종주의. 안 좋죠. 백인만이 예. 최고다. 유색 인종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 제일 또 싫은 거, 제일 싫은 거. 여기에 또 가장 또 핵심이 반유대주의. 네. 그래서 유대인을 뭐 엄청나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나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나치즘입니다. 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발생한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선동자가 나와서 그 네. 선동자가 막 그냥 그 사람을 선동하고 막 왜곡하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제가 너무 슬픈 게 이 나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네. 독일은 네오나치라 그래서 그 새로운 나치다. 그래서 머리 막 스킨헤드 그런 거 아시죠? 스킨헤드 나와서 항상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지나가면 막 욕설 퍼붓고 막 발로 차고 하는 그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네오나치가 있는데 이런 건 참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이 나치즘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 유럽의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93년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이게 워낙 옛날이라. 근데 뭐 항상 역대 영화 탑 10을 뽑으면 항상 꼽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실로가 하는 유태인을 이렇게 정말 구한 거죠. 저도 이걸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리암 니슨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리암 그렇죠. 니슨이 네. 나오는 정확하십니다. 리암 니슨이 나왔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영화였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증오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해요. 아, 저도 이걸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유대인을 박해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히틀러만 없었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폭군이 없었으면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베를린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막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만 요약을 하셔도 엄청 기네요. 오늘 그냥 듬성듬성만 한다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더하다가는 이거 뭐 그 역사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유럽의 도시들은 아시아의 도시들하고 약간 다른 게 그 아시아의 도시들도 스토리텔링이 많지만 유럽의 도시들도 참 스토리텔링이 많은 것 같고요. 정말 긴 역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다가는 베를린의 역사를 더하다가는 계속 바르셀로나 편, 뭐 전편, 후편 나누는 게 아니고 전편, 중편, 후편으로 나눠야 되는 이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한테 정말 목이 터져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뭐 네. 베를린의 요 정도 역사, 네. 뭐 소사죠 소사, 요 작은 역사만 하고 네. 뭐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